네, P6 프리클래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착 상태와 기아 상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P5보다는 훨씬 더 그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주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착 상태가 뭐냐라는 건데요. 교착 상태가 무엇이냐? 교착 상태 여기 데드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드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 측면에서 자원을 요구했는데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구한 거죠. 그때 이게 굉장히 뒤엉켜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상태를 교착 상태 또는 데드락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프로세스 집합 내에 그 프로세스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이벤트를 프로세스들이 서로 기다리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야. 둘 이상의 작업이 보류 상태에 놓여 있어서 중요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릴 때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OS가 뭐예요? OS가 시스템의 이용률을, 자원의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병행 처리라는 게 나왔고, 병행 처리를 하면서 자원의 공유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상호 배제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런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의 자원을 여러 프로세스가 요구를 할 때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면 지금 프로세서 A가 있어요. 프로세서 A는 스캐너를 할당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A가 스캐너 A를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프로세서 B를 보면 프로세서 B는 CD를 할당받아 CD 레코더를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프로세스 A는 다시 CD 레코더를 요청해. 네, 사용하겠다. 이제 스캐너를 사용하고 나서 CD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 B는 나는 CD 레코더 사용 끝나면 이제 그 스캐너를 쓰겠다라고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B가 스캐너를 쓰려면 프로세스 A가 스캐너를 놔줘야 돼. 그만 써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A는 B를 선점하면서 놓으려고 하는 거고, B는 스캐너를 자원을 배당받으면 이걸 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순환고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네가 먼저 놓을 거냐, 내가 먼저 놓을 거냐는데 이게 서로 누가 놓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런 걸 데드락이다 라고 한다. 여기 이제 일상생활에서 교착 상태인데, 이 사거리에서 서로가 이렇게 차들이 사거리를 서로 가려고 이렇게 물리는 상황이 되면 결국 여기서도 꼼짝 못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풀어주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교착 상태의 한 예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 자원 사용 순서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원을 요청하면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고, 사용이 끝나면 해제해서 또 다른 자원을 요청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해주는 그런 형태대로 지금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 교착 상태 예가 있네. 디스크 공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착 상태라겠는데,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고 쓸 때는 헤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 디스크 헤드라는 게 있네. 헤드로 이런 명령이 있다고 합시다. P1은 실린더 55에 있는 걸 읽고, P2는 실린더 256에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러니까 라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들이 독립적으로 동작한다고 볼 때 우리가 입출력할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인터럽트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IO가 있을 때는 인터럽트가 일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P 여기서 50 자 P1이 50을 읽는다고 그랬죠. 그럼 P1이 55를 읽으러 간다. 그럼 입출력이 발생했잖아. 자, 그러면 55로 헤드가 55를 읽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동안에 P1은 어떻게 돼? 입출력이 일어나니까 인터럽트가 일어나잖아. 인터럽트니까 다시 어디로 제어권이 넘어가? P2로 갑니다. 그럼 P2는 실린더 256을 256에 써야 되니까 자 입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 256으로 이동하니까 P2는 다시 인터럽트가 일어나겠지. 프로세스는 쉬니까 인터럽트 일어나지.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 P2로 가죠. P2는 다시 실린더 55로 가서 읽으러 가는 과정이니까 또 IO가 일어나니까 인터럽트가 일어나지. 그럼 제어권을 또 어디로 가? P2로 옮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일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뭐 또 프로세서에 대한 제어가 일어나겠지만 그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때는 이 상태에서도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N6나 N7이 최종 목적지가 N2나 뭐 N3였다고 치면 여기서 데이터들이 흘러가면서 이 중간에 버퍼에 저장이 돼요. 그러다가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버퍼는 노드 N7만 쓰는 게 아니라 또는 4, 5들이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퍼가 꽉 차게 되면 꽉 찼을 때 별다른 처리 안 해주면 여기서도 더 이상 처리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왔을 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야. 그럴 때 여기서 무한정 대기를 하겠지.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비선점, 순항형 대기인데 우리가 상호 배제라는 걸 배웠고 또 점유화 대기 뭔가 내가 어떤 자원을 쓰기 위해서는 대기하는 거, 또 비선점 누가 미리 딱 자원을 붙들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이 세 개의 조건들은 세 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대들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교착 상태의 충분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호 배제가 잘 되면 어떤 자원을 서로 그 상호 배제하면서 누가 쓸 때 기다리고 이렇게 잘 순환적으로 되면 이거는 대들하게 일어나지 않죠. 점유화 되기도 최소한 한 프로세스가 하나의 정보를 하나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프로세서의 자원을 쓰려고 기다리는 상태에서 또 다른 프로세스가 그걸 놔주는 거 되면은 다시 그걸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고 비선점도 이미 누가 쓰고 있는 거를 내가 기다리는데 또 강제로 누가 채가서 미리 선점해서 나는 무작정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도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네 번째 순환 대기형은 여러분들이 아까 데드락에서 자원이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을 봤듯이 이런 물고 물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군가 하나를 놔야 되는데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순환 형태로 돼 있으면 자, 이미 점유하고 있고 요청하고 점유하고 있고 요청하고 점유하고 있고 요청하고
뭐 점유하고 있고 요청하는 게 이렇게 반복이 순환이 되면 누구 하나 고리를 누가 인위적으로 끊어주지 않는 한은 계속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 필요 충분 조건이다. 대들하게 발생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순환형 대기일 때.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순환형 대기 선행 그래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의 교착 상태를 교착 상태 발생 원인과 해결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강에 징검다리가 있어서 그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간다고 말을 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아까 그 교착 상태 발생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상호 배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런 거죠. 어떤 돌이 자원이죠, 그죠? 사람이 프로세스라면 프로세스가 이 돌을 하나씩 가지고 걷는다. 자원을 하나씩 쓰고 반납하고 한다 해서 쓰고 옮기면 반납하고 옮기면 반납하고 다리 옮기면 반납하고 이런 상태가 이제 상호 배제고 점유화 대기는 이 사람들이 갈 때 자기가 하나를 점유하고 다음 거를 기다리는 거야. 다음 거 기다려서 비어 있으면 옮기고 비어 있으면 옮기고 누가 여기 쓰고 있으면 이거 반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점유화 대기고 비선점은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 강제로 이걸 없앤다든가 또는 강제로 이걸 채간다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환 대기는 각자 뭐 왼쪽으로 갈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순환 대기일 때 이제 이렇게 서로 마지막에 들이닥치면 자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기다려야 되는데 얘도 하나를 지금 발을 딛고 있고 이걸 놓으면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못 놓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대기 상태에 일어나고 이거야말로 데드락이 발생하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차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을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겠네. 둘 중 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빠꾸해서 간다든가 또 처음에 건널 때 징검다리의 반대편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걷는다든가 또 강의 한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갈 때 뭐 좌측부터 간다 또는 오른쪽부터 간다 정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호를 두어서 그죠? 신호를 두어서 신호가 들어오면 가고 신호가 안 들어왔을 때는 멈추고 한다든가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교착 상태를 표현하는 방향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 자원할당 그래프를 G는 그래프 V와 E로 구성되도록 했고요. 여기서 그 V는 프로세스와 자원의 집합을 V로 보고 E는 예를 들어서 자원을 뭐 요청한 그런 순서상 점유와 요청을 나타내는 순서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현을 해주는 거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원할당 그래프인데 여기서 R은 P는 프로세서고 여기서 P는 프로세서고 R은 자원이죠. 그리고 R에 있는 자원의 숫자는 점입니다. 점이 3개일 때는 자원이 3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프로세스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프로세스 상태 보면 예를 들어서 P1은 어떤 상태냐면 자 그래프에서 약속하기를 자원으로부터 프로세스의 화살표 방향이 된 것은 P1이 R와 R 뒤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런 거고, 또 프로세서로부터 자원의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P1은 R1의 자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P2의 예를 다시 한번 보면 P2는 자원 어떤 걸 할당받고 있어요? 자, R2와 R1과 R2의 자원을 할당받고 있으면서 R3의 R3 자원 할당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 그래프, 이걸 전체 그래프를 P라고 했을 때 P의 집합은 PRE로 나눠지는데, P는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집합. 프로세스는 P1, P2, P3가 있고, 자원은 R1부터 R4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의 어떤 할당 관계를 표현하는 부분은 자, 이와 같은 그래프 방향으로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식으로 하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에 주기가 없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어떤 순환 사이클이 생겨나면 이거는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기가 예를 들어서 P1과 R1, P2 이 상태는 사실은 이렇게 순환 주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실제로 이 상태에서는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다음 거를 봅시다. 자, 여기서는 교착상 이제 그래프를 하나 더 여기서 P3가 R2를 요구하는 상태를 하나 더 추가를 했네. 그래서 여기서는 순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P1부터 이렇게 되죠. P2, P2가 R3를 요구하고 R3는 P3가 점유하고 있고 P3는 R2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R2는 P1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하나가 나타나요. 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순환 구조를 찾아보면 P2가 R3를 요구하고 R3는 P3가 점유하고 P3는 R2를 요구하고 R2 자원은 P2가 점유하고 있고,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또 이러한 그래프가 하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자원을 각 자원이 하나가 있을 경우에 서로 물고 물리면 뭔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순환 구조가 발생하고 그 순환 구조는 교차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환 구조를 이룬다 할지라도 자원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하나씩만 물고 나갈 때는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데, 자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데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 그러한 그림에서는 교착 상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봅시다.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서 순환 구조를 한번 찾아보면 P1이 R1을 점유하고 있고 R1이 P3를 요청하고 있고 P3가 R2를 요청하고 있고 R2는 P1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선순환 구조,
순환 구조가 있으니까 이거는 교착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 R2의 집합에는 자원이 두 개 있어요. 그죠? 두 개 있고 그 중에 하나를 P4가 점유하고 있어. 근데 P4는 지금 다른 자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P4가 R2 자원 두 개 중에 하나를 다 사용했을 때는 이거는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하는데 그러면 P3가 R2의 자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서 반납했으니 하나가 남아있잖아. 그럼 얘가 요 자원을 점유하게 돼서 계속 대기하는 상태가 깨지는 거지.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게 선순환 구조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그런 예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자원의 개수가 하나라면 이거는 그대로 데드락 현상이 발생하겠지만 자원이 여러 개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